네, 21일 토요일에 업로드되는 영상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김포 직행좌석버스 6428번 개통을 앞두고 있죠. 김포 한강 신도시와 강남역간을 잇는 것으로 보이는데 6427번 개통의 어레인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과 관련하여 운수사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일요일 한 주간의 소식들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에서 운행하는 중국산 위퉁사 전기버스에서 보안 관련 문제가 발견됐죠.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노르웨이 오슬로의 대중교통 운용사인 루터가 실험을 진행했는데 위퉁사 전기버스에 백도어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에 심어진 심카드를 통해 배터리나 전원 공급 제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슬로 대중교통 당국은 지난 여름 전기버스에 혹시 킬 스위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실험하고 확인했습니다. 폐광산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실험했는데 전문가들은 중국산 전기버스가 이론상 배터리 제어 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덴마크와 영국에서도 중국산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하원 의원 알리시아 키언스는 킬 스위치 때문에 버스 작동이 멈추고 교통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문제의 버스는 위퉁사 버스지만 중국산 전기버스가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수량은 적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내세우고 예전 같았으면 전기버스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었을 거라 초기 비용부터 엄청 줄이는 점이 작용했을 거란 말이죠. 만약 다른 브랜드에서도 조사 결과 같은 보안 결함 문제가 발견되면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전 세계적인 차량 보안 이슈가 터지는 겁니다. 11월 21일자로 운행 중단 예정이었던 경남역에게 수원 이천 여주 노선이 정상 운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바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시외버스 노선은 12월 5일에 운행 중단하는 것으로 또 결정됐고 말하자면 연장입니다. 운행 중단 사유로는 이용객 감소에 따른 적자 누적이라고 했는데요. 이천시청에 따르면 당초 시외버스가 11월 21일에 운행 중단할 예정이었는데 경기도 관할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천시가 재정 지원 방안 등과 관련해 경기도 및 경남여객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천시에서 가능한 법적, 재정적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발생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시외버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는데 경기도가 경남여객에 이미 미운행 시 행정처분될 수 있다고 통보했고 기존 이용객 불편 여부, 대체 노선 존재 여부, 이용 수요 및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운행 중단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운행 중단 자체는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아울러 여주시에서도 수원행버스 운행 중단 예정임에 따라 대체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 태평리 터미널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나 광역전철로 이동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가 한 가지 가능성을 남겨둔 것으로 보이는데 빠른 시일 내에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광역버스일 경우 수원이 이천 가는 시계외 거리 50km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아서 삐끗하지만 않으면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늦어도 내달 말쯤 KTX 이음이 부전 강릉 간 개통에 투입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운행 계획을 조정하고 있는데 내달 초 중에 국토교통부에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ITX 마음 열차로는 소요시간 5시간대인 경우가 있지만 KTX 이음이 운행하면 1시간 10분이 줄어들 것으로 강원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KTX가 투입되는 만큼 삼척 강릉 간 고속화 사업에도 청신호가 예상되는데 총 연장 45.8km에 사업비 1조 3천억 원이 투입되고 완성되면 30분 정도 단축이 예상됩니다. 한편 서울 강릉 간 KTX 증편도 다음 달 이루어질 예정인데 한국철도공사는 상하행 각각 2편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동해안을 따라가는 일반 열차 개통들이 생겼죠. 부전이나 동대구에서부터 강릉까지 가는 개통인데요. 최근 동해선 기차를 이용한 승객들 사이에서 5시간가량을 이동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물이라도 사들고 올라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현재 부전 강릉간은 ITX 마음만 운행하고 동대구 강릉간은 누리로와 ITX 마음이 3대1 비율로 운행하고 있는데 열차 안에서 식은유 구매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누리로는 처음부터 자판기 없이 도입되어 있고요. 또 ITX 마음을 이용하신 분들 다른 노선에서부터 이미 이전에도 자판기가 아예 안 돼서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반 열차로만 운행하고 있는데 전 구간 금방 이동할 수 없기도 하죠.
그 사이에 간식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자판기 때문에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코레일은 관광개발과 협의해서 11월 안에 자판기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말했듯 KTX 이음 운행도 예정되고 있는데 지역 언론에서는 식당 객차나 어린이 놀이방 객차 등 편의시설 확충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남겼죠. KTX 이음은 6량 편성 기준으로 일반실 5칸에 우등실 1칸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적으로 자판기는 구성돼 있고 우등실의 경우 이렇게 생긴 개별 화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능이 많은 건 아니고요. 또한 우등실이기 때문에 특실에서 주어지는 간식 서비스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따로 자판기 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다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은 일요일 밤 8시부터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한 주간의 소식들에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한 주간의 소식들은 교통과 관련하여 일주일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최근의 동향 등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간단한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들도 일요일 밤 8시부터 진행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짚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일요일 밤 8시 오겠습니다.